박균대 의원님. 자, 네,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부승찬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등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어떤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기록도 읽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데 합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서영교 의원님이나 부승찬 의원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6일 날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간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한 전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그 의혹을 제기하자 또다시 얘기하기를 그 기간 중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사위 차원의 이런 진상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법 논의 시에 이걸 위한 입법 청문회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한덕수 등과의 만남, 이 의혹들 그리고 그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그 과정 이걸 바뀔 것을 건의드리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이렇게 자기 발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김규현 증인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규현 증인은 국정원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 7월 6일에 증인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고발한 사실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옆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박지원 의원님께서 왜 이 자리에 못 나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느라고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질문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발장에 보면은 국정원의 명의만 사용했을 뿐 국정원장 이름 김규현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법률적인 것은 원장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국정원의 그런 체계가 업무의 처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 우리 증인이 얘기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속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고발했던 건 맞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정원에는 이제 법률 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한 것이 맞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지시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위증죄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팀들이 그걸 전부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입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이에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증인 이번에 25년 9월 2일 정보위에서 윤석열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지시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중간 결과 발표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날, 그러니까 2022년 7월 6일 날 고발장 접수 하루 전인 5일에
우리 증인이 대통령에게 그 수사 의뢰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걸로 내부 중간 감찰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인정합니까? 저는 그것에 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게 잊혀집니까, 증인은? 글쎄요, 저는 뭐 전임자를 고발하는 게 그렇게 쉬웠던 일인가 보죠. 잊어버리게.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률 팀을 됐습니다. 검토한 것을 그때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던 보고서 정보 내용이 지금도 국정원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고발한 고발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지금 국정원의 평가인데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문가들이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은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본인은 확인도 않고 고발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랫 사람들 일단- 말 믿고 전임자를 고발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국정원은 근거도 없는 고발을 했고 검사라는 자들은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해서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근거도 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직자의 태도가 그래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로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때 저희가 정보위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우리 증인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내용도 확인을 않고 전임자를 고발하고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박상용 증인 나오십시오. 우리 증인은 오늘 출석이 전에 추진우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이재명 공소장 작성을 했습니까? 대북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제가 이번에 기소된 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읽어봤냐고 묻습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예, 못 읽어. 내가 작년에 증인이 영국 유학가 있을 때 영상으로 왜 3건의 공소장이 전부가 다 그 돈을 800만 불을 줬다고 하는 사건, 어떻게 해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와 받은 사람과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아주 낯이 두껍군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공적에 대해서 본 지탄을 적 하고 없는 있는데 것을 본 그걸 적 안 했다고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3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나는 부분이 다르다면 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재판에서 공소장이 그것이 다르냐를 묻는 잘 거예요.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봐요. 제가 그 부분 자, 기소하지 증인 않았고, 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 제가 지금 알 김성태.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은 2019년 12월 18일 날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불을 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영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달러를 주고 100만 달러를 주고 받은 사람은 송명철, 리호남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증인이 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19년 7월, 2019년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 시임양 액수는 70만 불, 200만 불, 30만 불.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리오남, 송명철, 리오남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나올 이런 결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이재명 전 지사를 기소한 공소장에 의해서 부정당한 것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실체가 다르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또 보세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내에서도 이런 판박이가 전혀 다른 이런 결론이 나오게 대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무책임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뻔뻔하군요. 본인들끼리도 세계가 다른 그 공격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재판을 중지를 내고 그런 무책임한 대선 뭐예요? 재판에서 네, 잘 정리되는 박균택 것이 우리나라의 법 박균택 의원님. 체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네. 박균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기소된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네, 있는 것에 대해 증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증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질의 순서는 증인은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